포 100발 쏘고 200발 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북한은 전쟁만 생각하는 나라예요. 북한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우리는 잃을 게 많은 사회예요. 북한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한들 손해볼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북한군이 우리 한국군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예비역 중장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해안포 사격이나 또 인공위성 발사 이런 것들은 저는 간접 도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확한 의도는 자기네들이 그러한 사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권리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그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더욱더 이렇게 사격을 하는 것 같은데, 북한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있지만 자기네 인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더 중요해요. 즉 남반부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개의치 않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마 큰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영활한 작전을 한다 하는 그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영활하다는 거는 아주 특이하게 그러한 작전을 구상하겠다 하는 그들의 생각이에요. 일종의 기만 작전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거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북한의 사격이나 이런 거를 탐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속았을 거라고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오히려 그러한 주장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부적으로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거를 노리지 않았나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방부 얘기대로 수준 낮은 어떤 기만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이번에도 포사격한 걸로 봐서는 뭐 그거를 실천에 이제 옮기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9.19 군사합의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되느냐? 우리는 뭐 공중정찰을 더 할 수 있고, 또 북한도 우리에 대해서 공중정찰을 더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됐고, 또 북한이 뭐 GP를 다시 설치를 했고, 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옛날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주목해야 될 것은 북한이 지금 군사적으로 이러한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긴장 상태가 고조됨에 따라서 우리가 침착하게 대응하는, 너무 불안에 떨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내실을 기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내실 부분인데, 우리 군이 지금 현재 훈련이라든지 또 병력 수급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은 북한군이 우리 한국군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북한군의 발언을 보면 너희 남반부 군인들이 전투기제,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전투기제가 더 나은 건 사실이지만 그 승냥이 같은 미국 놈들만 없으면 한 방이면 날아간다. 우리 조선인민군은 정신 자세가 강력하기 때문에 너희 남반부 군인들은 한숨에 그냥 쓸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 군인들이 17, 18살에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10년씩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매일같이 몇 시간 동안 그런 주입식 교육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무서운 거는 지도부들도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국군이 그렇게 우스운 군대가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세뇌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사람들마저도 자기가 그렇게 취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사회는 아주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밖으로 드러내가지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군이 취약한 부분이 많은 것처럼, 뭐 물론 있지만 많은 취약한 부분들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냄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고쳐나가는 과정인데, 고쳐나간다는 생각은 못하고 국군이 문제가 많구나, 얘네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이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북한이 그런 오판할 가능성이 우선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이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무슨 일을 벌리면 깜짝 놀랄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 군이 그래도 저력이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이번에 그 이스라엘에서 하마스 무장단체입니다. 비행기도 한 대 없고 탱크도 한 대 없는 그러한 무장단체인데 그들이 이스라엘한테 공격을 가하고 곤욕을 치르게 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같은 군사 조직에 대해서 그들이 단순히 우리보다 못 먹고 장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우습게 본다는 것은 그건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물론 북한의 비행기와 우리 비행기는 게임이 안 되고 또 북한의 배와 우리의 배가 게임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전쟁만 생각하는 나라예요. 또 그러한 것에 취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잃을 게 많은 사회예요. 북한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한들 우리가 사실은 손해볼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70년에서 90년 그 사이 한 20년 동안에는 북한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뭐 북진 통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은 불가능해요. 또 북한이 우리를 뭐 무력으로 통일한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를 잘 인정을 해서 더 이상 무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알아야 되지만 그보다도 북한이 알아야 됩니다.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강력한 군대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전쟁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미 군사관계를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해서 북한이 사실은 미국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그러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북한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군사 동맹을 공고히 해가지고 북한과의 전쟁을 여태까지 막았고 두 번째는 우리 군사력을 키워왔는데 우리 군사력을 키운 중점이 전투기, 최첨단 함정, 최첨단 탱크 뭐 이런 거를 해서 거기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진작 필요한 보병, 군인 여기에 대해서는 직업 군인들에 대해서는 처우가 좀 부족했고 또 우리 병력에 대해서는 내무 부조리를 우리가 일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100%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나가야만이 되고 이제는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에 안 가는 그러한 것을 완전히 하여튼 일소를 해야 되고 지금 군대에 90%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동의할 수가 없어요. 법대를 나와서 군대를 가면 전부 법무관이 되거든요. 그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법대를 나오더라도 일반 보병으로 가서 GOP에서 이 추위를 한번 겪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싼 값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밖에 있는 로펌에다가 큰 사건은 우리 군도 맡겨버리고 이제는 군에 오는 그러한 로스쿨생이나 이런 사람들도 일반 보병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뭐 군의관들도 의사들도 자기가 병으로 오겠다고 그러는 저는 아주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겪어봐야 더 나은 의사가 되고 더 나은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그런 것도 아예 다 이제 없애야 되고 특례도 다 전면적으로 없애야 되고 또 여성들한테도 군을 개방하는 이러한 리셋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해 동해가 이제 특히 서해가 한반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유는 비무장지대는 우리가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북방한계선, 남방한계선이 철책으로 돼 있어서 보이는데 이 서해에는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는 그렇고 중국 배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해요. 수백 척이. 특히 그 꽃게철이 되면 오는데 중국 배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단속하고 북한도 단속을 해요. 그래서 중국 배가 가끔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잡으러 북한 경비정이 오고 우리 경비정이 가고 막 이러는데 이러다가 그 NLL을 넘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그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넘으면 경고 사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사격을 하는데 북한도 경고 사격하고 직접 사격하도록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발적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우리 배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거기가 우발적인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그냥 우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또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기가 좋은 그러한 곳이 바로 그 서해 쪽에 있는 NLL 그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북한이 러시아를 비롯해서 또 하마스에게 무기를 제공했다는 것은 이건 명확한 사실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분명한 대가를 받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가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식량을 비롯해서 뭐 식량만 갖다 받았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식량을 비롯해서 러시아의 어떤 첨단 군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들어갔을까 봐 지금 가장 큰 걱정이 되는데 북한의 기술이 더 발전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북한이 소화기 분야에서는 상당히 좋은 무기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PG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양한 탄두를 개발을 해놓고 있고 세계에 수출이 가능한 아무리 뭐 무장단체라 그래도 잘 작동하지 않는 무기를 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무기들이 그렇게 팔리고 있고 또 이제 미사일 같은 것도 또 미사일 기술, 핵 기술 이런 것들이 세계에 좋지 못한 단체나 국가들에게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북한군을 보면 거기는 더 개판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북한 사회라는 거는 정상 사회가 아니잖아요. 저거 망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괜한 자신감을 갖고 엉뚱한 일을 벌일 수도 있어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리의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배운 사람이고 부잣집에 있는 자식들이라 하더라도 BTS가 군대를 가는 세상인데 누구를 예외를 시켜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면전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북한이 6.25 같은 전쟁을 일으키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갖춰져야 돼요. 첫째는 하여튼 미군이 한반도에 나가야 돼요. 지금은 미군 숫자가 뭐 28,500으로 돼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군 가족들이 여기 많이 와 있습니다. 몇만 명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뭐 핵무기를 다시 갖다 놓는다 뭐 이거보다도 사실은 미국의 어린이들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미국의 어린이를 죽였다 그러면은 아마 볼만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주한미군 가족들이 한반도에서 일단 없어야 전면전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한국군이 아주 정말 혼란한 그런 지경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는 되지 않겠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옛날처럼 그렇게 왕하고 밀고 내려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은 갖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옛날처럼 뭐 압록강까지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전쟁은 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나름대로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고 또 북한 사회라는 거는 정상 사회가 아니잖아요. 저거 망하는 거는 저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지들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게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 나라 국민의 뭐 한 10%를 군복을 입혀가지고 10년씩 묶어놓는 일종의 감옥 생활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유지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적이 필요하고 그 적이 바로 우리 남한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기는 문제가 많은 사회가 돼서 하여튼 망하는 거는 시간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망하느냐가 이제 우리한테 관건인데 북한이 망해가지고 뭐 남쪽으로 막 그냥 병들고 못 사는 사람들이 넘어온다. 우리한테도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망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변화해서 우리가 그래도 서로 공존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한반도에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살면서 여러 차례 그 전쟁과 침략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침략과 전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하는 것이 맞는지는 더 두고 봐야 돼요. 지금 뭐 모병제도 얘기하고 징병제도 얘기하고 혼용제도 얘기하는데 하여간 그런 변화라든지 또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는 문제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 이 전부 혼용이 되어서 하여간 국방은 튼튼히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안보의식, 북한의 어떤 사격 이런 거를 보면 깜짝 놀라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북한이 그런다 하더라도 뭐 자신을 갖고 북한이 또 사격 훈련하네 쟤네들 쓸데없는 짓 한다 하는 그런 여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자신감은 오로지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했을 때 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어떤 모습이냐면 병사가 군대를 들어가서 100일 휴가를 나오면 아버지하고 앉아서 소주 한 잔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병사가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근데 개판이야. 미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래 고생이 많지 그러면 할만해요. 우리가 북한하고 붙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오면 북한도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지금 군 간부들이 규정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사소한 규정을. 예를 들면 5개에 나가면 모자를 쓰도록 돼 있는데 군 간부들이 모자를 안 쓰고 다녀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병사들 보고는 경례를 잘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경례를 무성의하게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뭐 이렇게 받는다든지 목례로 그냥 받는다든지. 이거는 군 간부가 직업 군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에는 그런 걸 단속 안 한 지가 뭐 오래됐지만 단속한다 그러면 병사들을 먼저 단속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안 돼 있다. 총도 제대로 딱 나 저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아시다시피 많은 간부들은 자기 총을 자기가 안 닦고 병사들한테 시켜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그게 무너지다 보니까 병사들한테도 기본적인 군기라는 말을 요새 쓰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탱크, 뭐 비행기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잘 다시 정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불쌍한 병사들을 잡고 뭐 이러지 말고 우선 간부들부터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부터 자기들이 똑바로 해야 된다. 이거를 아예 사소한 거다. 그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거는 북한군을 보면 거기는 더 개판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 북한 군인들 보면 뭐 모자도 엉터리로 쓰고 뭐 이러는데 북한 그 하전사들, 아래 계급들은 그런 걸 봤는데 북한군 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가 그런 걸 보질 못해서 북한은 우리하고 좀 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그런 내실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내실은 간부들부터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이 기강이나 이런 문제는 다 위에서부터 문제지 아래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제가 그 군 생활하는 동안에 뭐 X세대다, Y세대다, 지금은 뭐 MZ세대라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기네가 문제가 있는 거지. 북한은 만만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투기가 고물이고 배가 고물이고 탱크가 고물이라 하더라도 북한은 우선 화학무기를 상당량을 갖고 있어요. 김정남이 살해가 됐는데 김정남을 살해할 때 이중 화학무기를 사용한 겁니다. 즉 각각 있을 때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데 이것이 합쳐졌을 때는 독성이 있는 그런 신경작용제를 써서 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그 신경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이제 만천하에 증명이 되었고 북한이 방사포를 많이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다가 그런 신경작용제를 탄두에다가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사포를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경작용제를 갖고 있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사이버 능력이 뭐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뭐 여러 곳에다가 그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소위 말하는 인프라를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 그다음에 북한은 아주 전체주의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지만 북한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절대로 북한을 우습게 보면 안 되고 북한 같은 조직은 뭐 평화를 추구하든 전쟁을 추구하든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한미 동맹을 공고히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북한을 막아왔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남의 나라에 그런 것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미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내실을 잘 키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방만은 하여간 내실을 기해서 철저히 잘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인구 감소로 해서 군사력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분명히 얘기해야 될 거는 북한에서 나오는 각종 그 통계 자료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북한이 뭐 1.8이라고 그래서 그게 뭐 1.8이다. 그거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0.7, 0.6까지도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것이 국방에 지금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병력을 수급하는 방법, 기준 이거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완전히. 병역 특례 이런 것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되고 BTS가 군대를 가는 세상인데 누구를 예외를 시켜야 됩니까? 더 이상 저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다. 그래가지고 군에 와서 법무장교로 근무한다.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배운 사람이고 부잣집에 있는 자식들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더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을 합격을 했더라도 법무장교로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소총병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한번 보셔야 나중에 판검사할 때 더 좋은 판검사가 되시지 않겠어요?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환자가 돼봐야 더 좋은 의사가 되듯이 정말 신병훈련소에 들어가면 변비가 걸린다는 사실들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을 한번 알아야 이 군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텐데 그거를 모르고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다고 리더가 되겠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을 보이는 병력 수급의 문제도 아주 리셋을 해야 되고 훈련하는 방법도 이제는 그냥 몸만 갖고 하는 훈련이 아니라 효율적인 훈련이 돼야 돼요. 하루를 복무를 하더라도 그 하루가 자기가 전투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제고를 시켜야 되고 장비 같은 것도 옛날 장비는 유지 보수하는 게 이게 또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머릿수가 아니라 질을 갖다가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서 50만 군대가 있으면 좋겠지만 30만을 갖고도 150만의 효과를 내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우리하고는 여건이 틀리지만 사람이 좀 남아 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안보의식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모병제 자꾸 그러는데 모병제는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서 모병제보다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좀 더 군대를 효율적으로 만들면 복무기간을 줄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더라도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런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리셋을 하는 그러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되고 부대 수도 적정 규모가 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결국은 지금 병력이 부족한 두 개의 부대를 갖고 있느니 하나로 합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력 수가 줄어든 대신에 부대 수도 하여튼 통폐합을 해서 보다 더 실질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육군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해공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투기 숫자 많이 있고 배 숫자 많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해군도 지금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덜 쓰는 배를 만들든가 또 더 효과적인 그러한 항공기 운영을 위해서는 사실은 정비사들을 많이 더 고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정비의 기회,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조종사들도 20년, 30년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한 10년만 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종사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종사 양성소가 돼서 한 10년 동안 전투기 몰다가 밖에 나가서 한 20년 동안 항공 여행사들 조종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하지 않았던 거를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행한 현실이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군대를 갔다 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보다는 손해봤다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아주 깜짝 놀라는 얘기예요. 군대를 갔다 오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여성분들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 최전방에서 근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깨도 좀 두드려주고 격려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의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자부심이 안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만 손해봤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게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면전쟁. 나기가 쉽지 않지만 분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접경 지역에 있는 어떤 마을이나 소도시를 포격을 한다든지 북한이 우리한테 사이버 공격을 해가지고 굉장한 혼란을 일으킨다든지 또 이제 앞으로 5년 정도 있으면은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위협할 수가 있을 텐데 괜한 자신감을 갖고 엉뚱한 일을 벌일 수도 있어요. 전면 전쟁까지도 그때는 사실은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한다 그러면 일단 군복무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보고 감사한 시선으로 보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금처럼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분위기로 만든다 그러면 간 사람들은 괜히 갔다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고 그 다음에 손해봤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하여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화학무기로 우리한테 치명적인 그런 위협을 가할 수가 있어요. 제 입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 북한이 했다고 단정짓기도 어려워요. 증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북한이 갖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테러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생화학 무기라든지 또 사이버 공격으로 한다든지 드론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능력을 북한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취약하다 그러면 그런 걸 감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하는 것, 그건 뭐 잘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들 까불면 하여튼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도 이제 분명하게 했는데 하여간 북한이 이거를 믿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믿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자꾸 너 까불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북한은 자존심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더 직간접적인 도발을 한다는 거죠.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북한이 함부로 행동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의 역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러한 다짐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본하고의 관계 또 유엔 회원국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하에 한일 관계도 지금 많이 개선을 시켰고 특히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진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 회원국들하고도 이제 외연을 넓히고 있고 그래서 한반도의 안정은 그런 측면에서는 뭐 재고가 많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지금 러시아가 북한하고 이렇게 관계가 개선이 되었고 또 중국도 은근히 북한의 편에 서 있고 해서 지금 양쪽에 이런 구도가 잡혀 있어서 우리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잘 지냈으면 좋을 뻔했지만 지금 그런 기회가 점점 멀어져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 나갈지는 지혜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분명한 거는 우리가 내실을 기하고 국군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만은 확실한데 그것은 오로지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기에는 군 간부들이 병 봉급 인상에 따라서 병하고 봉급 차이가 안 나서 그렇다. 특히 초급 간부들이 그렇다 이런 건데 그거보다 더 많은 심오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사, 중사, 소위 중위들이 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쓰는 게 아니라 병사가 할 일을 간부가 한다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게 간부냐? 라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대한민국 육군 원사가 그 원사라는 뜻이 하늘 원자거든요. 하늘만큼 높다는 그런 계급인데 공무원 직급으로 치면 8급이에요. 우리가 공무원 초년생으로 들어가도 9급으로 들어가는데 군 생활을 20년, 25년을 해서 원사가 돼도 공무원으로는 8급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거를 떠나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사기를 올려주는 면에서는 다시 봐야 된다. 그러면 왜 원사가 8급으로 되어 있느냐? 옛날 소위 말하는 유신사무관 제도 때문에 그러는데 유신사무관이라는 거는 사관학교를 나오고 나서 5년간 복무하고 시험을 치른 다음에 공무원으로 전환될 때 4급이라는 그런 공무원 직급을 줬어요. 통상 그러니까 소령을 4급하고 똑같이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소령 밑에 대위는 5급이 된 거고 중위는 6급이 된 거고 소위가 7급이 되고 그 다음에 부사관 계급이니까
원사가 8급이 된 거예요. 이게 3, 40년 전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빨리 하여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생활 30년 한 원사 정도 되면 굳이 공무원 직급하고 이걸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5급하고 맞춰주든가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군의 사기는 단순히 봉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처우라고 얘기할 때 이런 것부터 제도적인 급수의 문제.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에도 뭐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탱크를 한 대 덜 사고 전투기를 한 대 덜 사고 배를 한 대 덜 사더라도 이런 거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군대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하고 나서 간부들에게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래서 저는 리셋이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무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어떤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뭐 봉급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봉급도 적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처우라든지 또 뭐 BOQ라든지 특히 군대 문화에 있어서 무시하는 그런 문화. 내가 쏘이 때는 우리 선배들이 쏘이는 재수없다고 만지지도 않으려고 그랬는데 일종의 농담이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사실 그때도 전소입니다라고 전화를 받으면 야 임마 장교 바꿔 뭐 이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느꼈던 모멸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러한 그 분위기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중하는 그런 게 딸려야 되고 그 존중의 토대 위에서 어떤 처우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고 특히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그러한 직급의 문제도 지금 빨리 봐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북한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또 마지막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직간접적인 도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리의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매일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군복 입은 장병들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과 격려의 시선을 보내주시고 군대에서 많은 잘못이 있는 거는 저도 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군에게 격려와 채찍을 동시에 줘야지 군도 때려서만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도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얘기고요. 간곡히 몇 번 얘기하지만 기초와 기본에 하여간 충실해야 된다.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 어렵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간부라는 게 원래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도 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